196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한 살인마에 의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암호문으로 된 편지를 보내며 경찰들을 조롱하고 태연히 살인을 저지르던 연쇄살인마, 그의 정체, 그리고 그가 보낸 암호문들은 사건 발생 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계의 살인마는 캘리포니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조디악 킬러입니다. (1968년 12월 20일) 허먼로드 호수의 외곽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희생자는 데이비드 아서 패러데이와 베티 루 젠슨, 둘은 연인이었으며 18살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1969년 7월 4일 경찰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그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이 방금 골프장에서 커플을 쐈으며 허먼로드 호수의 사건도 자신이 벌인 일이라 말합니다. I want to report a double murder. Go 1 mile east on Columbus Parkway, public park. You'll find kids in a brown car. They were shot with a 9mm Luger. I also killed those kids last year. Goodbye. 희생자들은 마이클 르노 마주와 엘리자베스 페린이었습니다. 둘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마이클만 살아남고 페린은 사망하고 맙니다. 몇 주 후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사들에 정체불명의 편지들이 배달됩니다. 편지는 일부 영어로 쓰여 있었고 일부는 암호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자신이 보낸 편지를 신문의 일면에 올리지 않으면 주말마다 12명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암호문 또한 신문의 일면에 올리도록 했는데요. 일주일 후 해독된 암호의 내용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자신이 죽인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자신의 노예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69년 8월 7일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조디악 가라사대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때부터 조디악 킬러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 달 후인 9월 27일 나파 카운티의 호수에서 브라이언 켈빈 하트넬과 세실리아 앤 셰퍼드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두건을 쓴 괴한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세실리아를 10번, 브라이언을 6번 찌르고 도주하였는데 브라이언만이 살아남아 상황을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대로 조디악 킬러의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두건에 새겨진 이상한 모양은 이후 조디악 킬러의 심볼로 여겨지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때까지 일어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조디악 킬러의 패턴을 파악하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늘 주말 저녁이었고 자동차를 탄 연인들이 범행 대상이었으며 호수나 저수지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의 택시기사였던 폴 리 스타인이 머리에 총을 맞아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희생자의 셔츠 부분이 꽤 크게 찢어져 있었는데요. 이후 지역 신문사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한 소포가 배달되며 찢어진 셔츠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소포 안에는 폴 리 스타인의 찢어진 셔츠 조각과 함께 조디악 킬러가 보낸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 택시기사 역시도 조디악 킬러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예상했던 조디악 킬러의 패턴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는 언젠가 학생들이 타고 있는 스쿨버스를 습격하겠다는 협박을 남겼지만 더 이상의 추가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조디악 킬러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더 존재하는데요. 1963년 발견된 로버트 도밍거스와 린다 에드워즈, 해변 근처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1966년 발견된 체리 조 베이츠, 목이 베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고 다른 사건과의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1970년 자신의 딸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납치당했다가 탈출한 캐슬린 존스, 조디악 킬러의 몽타주를 보고 그를 납치범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 실종된 도나 레스, 살인범이 보낸 엽서에 한 콘도의 광고가 붙어 있었고 이것이 조디악 킬러가 도나를 죽인 것이라는 암시라고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용의자들이 경찰의 선상에 올랐으나 아직까지도 조디악 킬러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주요 용의자로 올랐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서 리 앨런, 1933년에 태어나 1992년 58세로 사망하였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피 묻은 칼과 총, 그리고 조디악 킬러가 착용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손목시계가 나왔고
또한 앞서 말했던 조디악 킬러의 사건으로 의심되던 희생자 중 한 명인 체리 조 베이츠가 살해된 뒤 보내진 편지는 로열이란 회사에서 나온 타자기로 작성되어져 있었는데 똑같은 회사의 타자기가 그의 집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조디악 킬러의 범행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르노 마주가 앨런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려던 순간 앨런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수사는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맙니다. 잭 테런스, 데니스 카우프먼이라는 남자가 방송국에 자신의 의붓 아버지였던 잭 테런스가 바로 그 살인범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방송에 제보했는데요. 실제로 범행에 쓰였던 흉기, 그리고 조디악 킬러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뒤집어 썼던 두건까지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유품 중에는 카메라 필름들이 있었는데 안에 끔찍한 사진들이 많았고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범인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 벤 베스트 주니어, 게리 스튜어트라는 남자가 자신이 발행한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얼 벤 베스트 주니어가 조디악 킬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 벤 베스트 주니어는 조디악 킬러의 몽타주와 모습이 매우 흡사했고 필체와 그가 평소에 쓰던 비밀 문자까지 증거로 내세웠지만 그가 강간 전과가 있던 것만을 제외하면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리 프란시스 포스트, 가장 최근에 제시된 용의자입니다. 민간인 수사팀이 지목한 용의자로 포스트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들, 이마에 난 흉터 자국 등을 증거로 들었으며 조디악 킬러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희생자 중 한 명인 체리 조 베이츠가 그의 최초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경찰청에서는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도 유력한 용의자들만 거론됐을 뿐 실제로 누가 범인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유력한 용의자들도 현재 생존한 인물들이 많지 않아 어쩌면 영원히 정체불명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이기도 했는데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들고 배우 제이크 질레날이 주연한 2007년작 영화 조디악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2004년 이 사건을 종결했다가 2007년 다시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지만 과학이 발달한 만큼 최소한 범인이 누구였는지만이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